안녕하세요. 저는 센텀 모비스 피부과 원장 박근입니다. 백반증이 생기는 초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몸 전반적으로 어디에 번질 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엑시머 레이저를 전신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, 그러면 초기에 번질 때는 몸의 면역을 좀 조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저는 의사로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. 치료를 구분하게 되면 우리 약물 치료가 있고요, 그리고 레이저 치료가 있고, 그리고 그 수술이 있습니다. 이 치료는 서로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누자면, 이건 제 의사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, 초기에 번지고 있을 때 약물 치료가 되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내 몸에 막 번지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뭐 레이저를 한다, 수술을 한다, 이거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. 그러면 이 약물이 우리 몸의 전신적인 면역을 컨트롤해 주기 때문에, 그러면 번질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기도 하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 백반증이 되게 막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. 그러면 이 좋아지는 속도를 더 빨리 좀 좋아지면 좋겠다는 이유로, 그러면 우리 몸 면역을 좀 컨트롤해 줘야 되니까, 그럼 약물 치료를 좀 할 수가 있고요. 엑시머 레이저 치료는 저는 이제 환자분들 설명드릴 때 비료 주는 치료라고 이야기를 해요. 멜라닌 세포가 주변이라든지 속에, 아직 내 눈에는 피부는 하얗지만 세포들이 살아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엑시머 레이저라는 비료를 주게 되면 이 씨앗들이 그 엑시머 레이저를 받게 되면 색깔이 막 좋아져요. 그러면 이제 엑시머 레이저는 그래서 비료 주면서 계속 관리해주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번지는 데는 아직 초기 병변은 멜라닌 세포가 살아있거든요. 그러면 엑시머 레이저를 하게 되면 이 세포들이 살아나요. 좋아져요. 그래서 백반증이 좋아지게 됩니다. 그 핫한 SST 수술은 씨앗들이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. 완전히 사막화되어 있는데, 사막이 아무리 비료를 줘봤자 씨앗이 자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. 옆에서 물론 약간 차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을 때, 우리 SST, 스킨 시딩 테크닉이에요. 시딩, 씨앗을 사막에 이렇게 심어주고, 그러면서 위에 엑시머 레이저라는 비료를 주게 되면 그 씨앗들이 또 잘 자라납니다. 그래서 그 엑시머 레이저는 비료 주는 치료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했던 그 SST 시술은 우리 진짜 실을 옮겨 놓는 시술이죠. 초기 병변에는 굳이 그 수술할 이유가 없어요. 왜냐하면 아직 씨앗들이 살아있거든요. 그러면 비료만 줘도 좋아지는데, 이미 오래된 20년 동안 번지지 않고 있는 이런 병변들, 아니면 제법 장기간 더 번지지 않고 근데 레이저를 해도 효전이 없을 때는 이 스킨 시딩, 씨앗을 주게 되면 아주 좋은 치료 효과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.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고 몸에 너무 넓은 병변이 왔을 때는 이게 이제 의료진으로서 이제 한계가 있는 상황이 좀 생겨요. 왜냐하면 이식해야 될 피부도 별로 없는 상황. 우리가 보통 이제 스킨 시딩 테크닉이라는 이술을 할 때는 보통 우리 길이나 정상 피부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, 정상 피부가 너무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러면 이미 이제 씨앗이 다 말라버렸을 때는 이게 어떤 이제 치료의 이제 한계에 좀 도달하게 돼요. 왜냐하면 치료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렇게 좋아하실까라는 것도 있어서 병원에 열심히 치료하러 오시지도 않으세요.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심하게 된 이유도, 초기에 생겼을 때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피부과 병원이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그러다가 괜찮겠지 하다가 자꾸 번지는데,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친 분들이 너무 심해졌을 경우에는 참 한계가 좀 있죠. 그래서 이 백반증 치료는 초기에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냥 선천적으로 우리 피부가 하얀 분들이 계시잖아요. 미국 사람들, 유럽 사람들. 그래서 이 백반증 연구가 치료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좀 약간 미약했던 부분들이, 백반증이 생긴도 이 사람들은 원래 피부가 하얘니까 별로 치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원래 하얗고 피부가 하얘도 표시가 안 나니까 그냥 이런 병이 있다 정도였는데, 이게 이제 우리 동양계로 오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게 이제 심각한 질환인데,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면 잘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 백반증 연구를 되게 많이 하면서,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킨 시딩 테크닉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든 개발 수술법이 아니에요.
우리나라에서 그 개발한 시술이거든요. 그러면서 계속 치료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백반증에 치료하는 엑시머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이게 백반증 치료 용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건선이라든지 뭐 피부 질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건선보다는 이제 백반증 치료로 좀 더 많이 되는 게 그 나라에 따라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우리 질환의 중요도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피부가 이제 백반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자외선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크림을 열심히 바른다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햇볕을 안 보시려고 해요. 왜냐하면 백반증 피부는 하얗게 되는데 정상 피부는 햇볕을 보게 되면 우리 타게 되잖아요. 까맣게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 어떤 색조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백반증이 얼굴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햇볕을 안 보시려고 되게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 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서 그 명암 색조 차이가 안 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백반증 있는 분들 보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밝고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시고 그리고 일부러 피부를 안 까맣게 만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 오셨을 때 육안적으로는 백반증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